보육원 출신은 안 돼. 2025년 4월 68살 한태준은 아들 앞에서 똑같은 말을 하려다 멈칫했습니다. 47년 전 자신이 그 말로 첫사랑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2조 재산을 쌓았지만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47년 만에 한 남자가 과거를 되돌리기로 결심합니다. 2025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곡로 63층 한빛타워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장난감처럼 작아 보였죠. 한태준, 68살, 태준건설그룹 회장, 건설업계 3위, 그가 지은 건물만 서울에 17개, 자산 2조 원.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똑똑, 들어오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34살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민준, 외아들이었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의자를 돌렸습니다. 아들을 마주봤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누구지? 강지은입니다. 대한은행 강남센터점 대리입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대기업 은행원이면 괜찮은 스펙이었죠. 하지만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침묵. 1초, 2초, 3초. 태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됐어요.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탁, 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부모님은 4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해맑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친척도 없고요. 민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탕, 태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절대 안 돼. 아버지,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지은 씨는 혼자 힘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았고 은행에서 6년 연속 우수 직원상 받았어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가 이어온 명문가야. 체면이 있고 격이 있어. 그런 집안에 배경 없는 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시대가 변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그리고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것. 민주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단 한 번도 재혼 안 하셨죠. 매일 혼자 저택에서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잖아요. 그게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사랑 없이 격만 맞춰서 결혼한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가. 태준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민주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이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남은 태주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이름표에는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그 미소가,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밝은 미소. 정수희. 태준의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45년 전 23이었던 태준의 첫사랑. 그녀도 이렇게 웃었었죠. 태준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지문인식으로만 열리는 비밀 칸이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 1980년 여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3세 한태준과 21살의 정수희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수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때, 태준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1980년 8월 17일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달동네 꼭대기 단칸방. 태준 씨, 미안해요. 정수희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23 한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 아버님이 오셨어요. 오늘 오후.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주고 가셨어요. 100만 원. 태준 씨와 헤어지면 주신대요. 1980년에 1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8,00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받지 마. 당장 돌려드려. 받을 거예요, 저. 수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태준 씨 집안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랑만으론 안 돼요. 수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했어요, 태준 씨. 정말 많이. 수희 씨.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희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선 채 굳어 있었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렸어요. 천둥이 쳤죠. 하지만 태준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 용기가. 그렇게 첫사랑을 보냈습니다. 2025년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수혜 씨.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은 수희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10년을 찾았어요. 탐정도 고용했죠. 하지만 수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태준은 30살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사랑은 없었어요. 1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 민준을 낳았죠.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째 혼자였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태준은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68살 노인. 주름진 얼굴. 흰머리. 외로운 눈빛. 똑똑.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 차윤호가 들어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일정 다 취소하게.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들이. 다 취소하라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준비할 게 있네. 차윤호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창고에서 30년 전 내가 입던 작업복 찾아주게. 그리고 낡은 운동화도. 차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업복이요? 무슨 일로? 묻지 말고 찾아만 주게. 알겠습니다. 차윤호가 나가고 태주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강지은이라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 수희처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상의 스펙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저 여자가 정말 우리 민준 씨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2025년 3월 18일 월요일 아침 6시 태주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죠.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습니다. 거실로 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장됐던 거죠. 정말 이러는 게 맞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직접 봐야 해. 내 아들의 평생을 좌우할 일인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차윤호가 준비해둔 옷들이 구석에 걸려 있었어요. 낡은 파카 하나. 30년도 더 된 것이었습니다. 군데군데 실밥이 터져 있었고 지퍼는 반쯤 고장 나 있었어요.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었죠. 이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1995년이었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장이 되기 전 아버지 밑에서 땀 흘리던 때였죠. 태주는 평소 입던 명품 잠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꺼냈어요. 먼저 속옷부터 오래된 면 티셔츠였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어요. 그 다음 청바지,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청바지였죠. 입어보니 허리가 꽉 찼습니다. 30년 사이 몸이 변한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파카를 입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 보관해둔 옷 특유의 냄새였죠.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30년 전의 한태준이었어요. 초라한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피곤해 보이는 얼굴. 태준은 일부러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노인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러 썼어요. 얼굴이 반쯤 가려졌습니다. 마스크까지 꼈죠. 완벽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아니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태주는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겠군. 손목에서 5천만 원짜리 시계를 풀었습니다. 금고에 넣었어요. 지갑도 바꿨습니다. 평소 쓰던 명품 지갑이 아니라 오래된 가죽 지갑으로요. 안에 있던 블랙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5장만 넣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7시 30분. 태주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어요. 교통카드도 없어서 현금으로 표를 샀습니다. 어르신, 교통카드 만드시는 게 더 저렴해요. 역무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다음에 할게요. 태주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어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주는 구석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피했습니다. 태준의 낡은 옷을 보고 거리를 둔 거였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태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태준도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노인처럼요. 지상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대한은행 강남센터점은 역에서 3분 거리였어요. 태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태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는데 태준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보는 거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오전 8시 50분 대한은행 강남센터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크지 않은 지점이었어요. 2층 건물이었죠. 태준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띵동.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로비는 아침이라 한산했어요. 손님이 5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구가 4개 있었어요. 1번 창구는 젊은 남자 직원, 2번 창구는 30대 여자 직원, 3번 창구는 비어 있었고 4번 창구는 40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3번 창구가 강지은인가? 태준은 직원 명단을 보려고 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은행 유니폼, 밝은 표정, 명찰을 보니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여자로구나. 지은은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앉은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어요. 태준과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밝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태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봤어. 저 미소.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미소. 수희와 똑같은 미소. 태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68살 노인이 이렇게 떨리다니. 오전 9시 정각. 은행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창구로 불려갔어요. 태준은 아직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고 싶었어요. 지은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는지. 1번 손님이 지은의 창구로 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지은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았어요. 저기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네, 통장 주세요. 지은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뒤적거렸어요. 한참을 찾았죠. 어디 뒀더라 도장이. 지은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할머니. 급하지 않아요. 미안하네, 아가씨. 나이 들면 이래. 아니에요. 저희가 더 기다려 드려야죠. 1분쯤 지나 할머니가 도장을 찾았습니다. 있다. 여기 있네. 잘 찾으셨어요. 지은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 사이 지은은 계속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요즘 날씨 쌀쌀하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게. 아침 저녁으론 아직 춥더라고.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환절기엔 독감 조심하셔야 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업무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절하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엔 이릅니다. 누구나 손님 앞에선 친절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는 힘들 때, 바쁠 때 나오는 법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은행이 점점 붐비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대기번호가 20번을 넘어갔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1번 창구 남자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여기 서명하세요. 빨리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4번 창구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분증 안 가져오셨으면 다음에 다시 오세요. 안 돼요. 딱딱한 말투였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에 피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주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30분, 1시간. 지은은 변하지 않았어요. 10번째 손님에게도, 20번째 손님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습니다. 대단하네. 태주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칠 텐데 저 여자는 에너지가 넘쳤어요. 오전 10시 30분. 태주는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이제 직접 가봐야겠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47번 앞에 1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습니다. 347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렀어요. 마스크를 고쳐 썼죠. 그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어요. 그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눈빛,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 45년 전 수희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중하게 대하는 것 같았죠.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네, 도와드릴게요. 혹시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태준이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색하게요. 지은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어르신. 태준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지은이 신분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지은을 관찰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능숙했죠.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떤 통장으로 만드실 거예요? 자유입출금이요? 적금이요? 자유입출금이요. 네. 그럼 이 상품이 좋으실 것 같아요. 지은이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큰 글씨로 된 부분을 가리키며 천천히요. 여기 보세요. 수수료가 면제돼요. 어르신은 65세 이상이시니까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지은이 서랍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수료 면제 안내라고 적힌 카드였어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다음에 다른 은행 가셔도 유용할 거예요. 태주는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카드 직접 만든 거야? 카드에는 손글씨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프린트가 아니었어요. 정성껏 쓴 글씨였죠.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배려를. 통장 개설이 끝났습니다. 태준은 새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또 오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은행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다시 앉았죠. 계속 관찰하고 싶었어요. 오전 11시 15분. 은행은 점점 더 붐볐습니다. 점심시간 전이라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대기번호가 40번을 넘어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특히 1번 창구 김대리라는 남자 직원은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지금 하세요? 점심시간 피해서 오시면 안 돼요? 손님에게 핀잔을 주는 목소리였어요. 손님이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직원이.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개입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쿵. 입구 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옆에는 장바구니가 넘어져 있었고 귤 몇 개가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으윽. 할아버지가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간 은행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봤어요. 손님들도 멍하니 서 있었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군가 나서야 하는데 바로 그때 탁! 3번 창구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창구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빠르게 달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도착했죠. 무릎을 꿇었어요. 치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묻었죠.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은행에 울렸습니다. 다급했지만 침착했어요. 지은은 재빨리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119 불러주세요. 물 좀 가져다 주시고요.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전화를 들었고 다른 한 명은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가디건을 벗었어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머리 밑에 받쳤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 와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저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45년 전, 1980년 6월 어느 토요일, 명동거리, 23 한태주는 21살 정수희와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걷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어머, 수희가 갑자기 뛰어갔습니다. 길 한쪽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어요. 장바구니가 넘어져 있었고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지나가며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희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희 씨, 위험해. 그냥 가자. 태준이 말렸습니다. 안 돼요. 이 할머니 아프시잖아요. 수희는 손수건으로 할머니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주변 상점에 들어가 물을 얻어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수희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를 병원까지 모셔드렸어요. 택시비는 수희가 냈죠. 그달 아르바이트비의 절반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병원 앞에서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잖아요. 외로운 거 알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수희의 눈빛, 따뜻하고 순수한 눈빛. 태주는 그 눈빛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2025년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주는 눈을 깜빡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행 바닥에 무릎 꿇은 강지은의 모습이 45년 전 수희와 겹쳐 보였어요. 똑같은 눈빛, 똑같은 따뜻함, 똑같은 용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지은은 구급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0분 전에 쓰러지셨어요. 맥박은 약하지만 안정적이고요. 의식은 왔다 갔다 하세요. 침착하고 정확한 설명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조치하셨네요.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안에서 메모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대한은행 직원 강지은입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저희 은행에서 쓰러지셔서 119가 왔어요. 네, 서울 대병원으로 가실 예정이에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지은은 구급차를 배웅했습니다.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에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은은 그제야 자신을 봤습니다.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치마도 구겨져 있었죠. 가디건은 할아버지 머리를 받쳤던 곳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옷을 털고 다시 창구로 돌아가려 했죠. 강지은 대리,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점장 박성수였어요. 50대 초반의 중년 남자, 얼굴이 불그스름했습니다. 화가 난 거였죠. 네, 지점장님. 지은이 돌아섰습니다. 창구 몇 분 비웠어? 15분 정도입니다. 15분? 대기 손님이 지금 37명이야. 박 지점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그런 건 다른 직원한테 시키면 되잖아. 자원봉사자야, 은행원이야?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구석에 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저 지점장이라는 작자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뭔가 적었어요. 3월 18일. 첫 번째 관찰. 쓰러진 노인을 주저없이 도움. 자신의 가디건을 베개로. 구급차 올 때까지 손 잡아줌. 가족에게 직접 전화. 지점장에게 혼나면서도 다시 밝게 웃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작게 적었습니다. 정수의 시와 똑같다. 태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죠. 68살 노인의 가슴이 이렇게 뛰다니. 창구를 봤습니다. 지은이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태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했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태주는 다시 낡은 파카를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더 철저히 했어요. 구형 휴대폰도 챙겼고 통장도 가져왔죠. 며칠 전에 만든 바로 그 통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 봐야겠어.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로비는 붐볐어요. 수요일 오전은 특히 손님이 많았죠.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52번. 하지만 창구로 가지 않았어요. 키오스크 앞으로 갔습니다. 요즘 은행들은 간단한 업무는 키오스크로 하게 만들었어요. 인건비를 줄이려는 거였죠.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키오스크 앞에서 헤맸어요.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다가 취소하고 다시 눌렀다가 취소하고 아이고
이게 뭐가 뭔지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로 바빴으니까요. 태주는 계속 헤맸습니다. 5분, 7분, 10분. 뒤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양반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 줄 모르면 창구로 가지. 왜 여기서 시간 낭비야? 태주는 움찔했습니다. 진짜로 기분이 나빴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요. 이게 노인들이 느끼는 기분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창구를 나와 키오스크까지 온 거였어요. 아, 저기. 이거 사용법을 모르겠어서. 태준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뒤에서 불평하던 젊은 남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혀를 찼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어요.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어디 오셨어요? 저번에 통장 만드신 분이시죠? 지은이 태준을 알아봤습니다. 태준은 놀랐어요. 하루에 수십 명을 상대하는데 자신을 기억한다니. 네, 맞습니다. 송금을 좀 하려고요. 그럼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같이 해봐요. 지은은 가방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어요. 큰 글씨로 안심카드, 키오스크 사용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단계별로 설명이 되어 있었죠. 1단계 통장 넣기, 2단계 비밀번호 입력, 3단계 송금 버튼 누르기, 4단계 계좌번호 입력, 5단계 금액 입력, 6단계 확인.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편하시라고요. 지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태주는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서 만든 거야.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써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제 돈 조금 들었지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8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 어르신. 이 카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서툰 척 카드를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아, 그럼 제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서 카드를 비췄어요. 화면을 확대했죠. 이렇게 하면 더 크게 보이시죠? 아,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통장을 여기 넣으세요. 지은이 투입구를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반대쪽에 넣으려고 했어요. 아, 어르신. 이쪽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바른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짜증내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죠. 태주는 통장을 제대로 넣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나타났어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제가 뒤돌아서 있을게요. 지은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팔을 벌려서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없게 가렸어요. 태주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 작은 배려까지. 메인 화면이 나왔어요. 복잡한 메뉴들이 빼곡했죠. 이게 뭐가 뭔지. 태준이 일부러 당황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뭘 하고 싶으세요?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송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지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눌렀어요. 대출 메뉴로 들어가 버렸죠.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어르신.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짜증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빨리 좀 해. 사람들 기다린다고. 뒤에서 기다리던 4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인상을 찌푸리며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 줄 모르면 창구로 가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소리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 감히 그런 소리를 못할 텐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 뒤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준을 향해 돌아섰어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요. 어르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뒤에서 사람들이 괜찮아요. 어르신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세요. 그 말에 태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똑같이 소중한 고객. 젊은 남자도 급한 사람도 느린 노인도 모두 똑같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감동해서였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송금 메뉴로 들어갔어요. 이제 받으실 분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태주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일부러 글씨를 흐리게 적어온 종이였어요. 이게 7인지 1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은이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제 폰으로 확대해서 봐드릴게요. 카메라로 종이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7 같네요. 한번 입력해 보세요. 태준이 천천히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일부러 한 자리씩 신중하게 눌렀어요. 지은은 옆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 입력하셨어요? 이제 금액 넣으시면 돼요. 5만 원이요. 여기요, 0, 0, 0, 0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태준이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틀리게 5천만 원을 입력했어요. 이게 맞나? 확인 화면에 나타난 금액을 보고 놀란 척했습니다. 지은이 화면을 봤어요. 아, 어르신. 0이 너무 많아요. 5만 원은 5만이에요. 0 4개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취소하고 다시 할게요. 지은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안내했어요. 조금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3번 만에 제대로 입력했어요. 다 됐어요, 어르신.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어요. 이제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완료돼요. 태준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삑.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 음성이 들렸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성공하셨어요, 어르신. 축하해요. 지은이 박수까지 쳤습니다. 태준은 통장을 받아들며 물었어요. 이거 다음에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까먹어서. 지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휴대폰 있으세요? 태준은 일부러 준비해온 구형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지은이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설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1분 후. 다 됐어요. 글자 크기 크게 해드렸고요. 화면도 더 밝게 했어요. 지은이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화면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바탕화면에 큰 아이콘이 하나 생겼습니다. 은행 도움 전화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돼요.
키오스크 사용법도 전화로 알려드릴 거예요. 태주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펜으로 뭔가 적었어요. 제 이름이에요. 강지은. 다음에 오셔서 또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태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뒷면을 봤습니다. 예쁜 글씨로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돕는 게 진짜 친절입니다. 태주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너무 감사해서. 태주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은 대리, 키오스크에서 뭐 하는 거야? 박성수 지점장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어르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한두 번이야? 창구 비워놓고 맨날 시간 낭비하고.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죠. 빨리 창구로 들어가. 네. 지은은 태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명함과 안심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휴대폰 설정도 바뀌어 있었고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으로 적었어요. 3월 20일. 두 번째 관찰. 키오스크 30분 도움. 안심카드 직접 제작. 휴대폰 설정 변경. 명함의 진심 어린 메시지. 뒤에서 불평하는 손님에게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라고 말함. 지점장에게 혼나면서도 미소 유지. 그리고 마지막 줄. 이 사람은 진짜다. 정수혜 씨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태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은행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태준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야 해. 가장 중요한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 태준은 세 번째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개인 테스트였어요. 오늘은 정직함을 시험해 봐야겠어.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71번. 20분쯤 기다렸어요. 371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창구로 갔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더니 밝게 웃었습니다. 태준을 알아본 거였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저번에 키오스크는 잘하셨어요? 아, 네. 덕분에 혼자 해봤습니다. 잘하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입금 좀 하려고요. 태주는 통장과 10,000원짜리 3장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지은이 돈을 세었습니다. 30,000원이시네요. 아, 잠깐.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10,000원 돌려드리면 되는 거죠? 네. 지은은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40,000원 드렸는데요. 왜 10,000원만 돌려주시죠?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분명히 10,000원짜리 3장을 받았는데 노인이 4장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죠.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위에 돈을 다시 세어봤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3만 원이 맞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보니 3만 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분명 4만 원 드렸어요. 제가 확실히 세어봤거든요. 태주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CCTV를 확인하자고 했을 거예요. 아니면 지점장을 불렀겠죠. 심지어 노인을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어르신. 지은은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10,000원 한 장을 꺼냈죠.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가 잘못 센 것 같아요. 여기 1만 원 더 드릴게요. 지은이 자기 돈을 태준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아니. 잠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3만 원 맞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노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제가 헷갈렸어요. 나이 들면 이래요. 괜찮아요, 어르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지은이 다시 자기 돈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럼 2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으며 태준이 물었어요. 왜 CCTV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정말 4만 원 줬는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지은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불편하실까 봐요. CCTV 확인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르신 기다리셔야 하잖아요. 그럼 손해는요? 정말 제가 4만 원 줬다면? 제가 제 돈으로 메우면 되죠. 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요. 은행 와서까지 불편하시면 안 되죠. 제가 조금 손해보는 게 낫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맙습니다. 간신히 그 말만 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미소 지었어요. 또 오세요, 어르신. 태주는 은행을 나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3월 22일. 세 번째 테스트. 돈 착각 상황 연출. 지은 CCTV 확인 대신 자기 돈으로 메우려 함. 노인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음. 어르신들 평생 힘들게 사셨다. 고객이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 더 이상 시험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은 진심이다. 정수혜 씨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태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수혜 씨,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봤어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하지만 아직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릴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상황에서도 저렇게 행동할까?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도 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마침 며칠 후면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다음 주 화요일 대한은행 강남센터점에 VIP로 방문 예약 좀 해주게. VIP 방문이요?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래. 최대한 요란하게. 지점장이 난리치도록.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주는 다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어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야, 강지은 씨. 이걸 통과하면 난 당신을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겠어. 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대한은행 강남센터점은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성수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오늘 10시에 VIP 고객 오신다. 누군지 아나?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준건설 한태준 회장이야. 우리 지점 최대 고객. 예치금이 얼마인지 아나? 7,500억 원이야.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네. 강지은 대리. 네, 지점장님. 내가 VIP 담당이니까 내가 응대해. 완벽하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만 안 둬. 지은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9시 50분. 태주는 평소 옷차림으로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가 아니라 고급 맞춤 정장이었어요. 네이비 수트, 플래티넘 넥타이 핀, 명품 구두. 비서 차윤호가 옆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 준비되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앞에 이미 지점장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모습을 보자. 강지은 씨, 당신이 VIP와 일반 손님을 정말 똑같이 대하는지. 차가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어요. 태준이 내렸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았어요. 들어가시죠. 지점장이 앞장서서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일어나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어요. 3번 창구에서 지은이 일어나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은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봤던 그 초라한 노인과 지금 눈앞의 회장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회장님,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점장이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 네. 일반 손님들도 계신데 먼저 업무 보시라고 하게. 아,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우선이죠. 아니야. 기다리신 분들 먼저.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점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난 괜찮으니 먼저 보내시게. 태준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7,500억 원짜리 VIP가 일반 손님들 뒤에서 기다린다고? 10시 5분. 업무가 계속됐습니다. 지은은 창구로 돌아가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367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노인 한 분이 왔습니다. 75세쯤 되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지은이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기, 통장 정리 좀. 할아버지가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한참 찾았어요.
1분, 2분. 지은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할아버지,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니에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할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아, 미안하네. 있을 텐데. 계속 찾았어요. 지은은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7분. 회장님이 벌써 7분째 기다리고 계셨어요. 빨리 해야 하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통장을 찾았습니다. 있다. 여기. 네, 주세요. 지은이 통장을 받아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또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수수료는 얼마야? 수수료요? 잠시만요. 설명을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10시 10분. 박 지점장이 지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빨리 하라고 눈빛으로 압박했죠. 지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빨리 해야 해. 회장님이 기다리신다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정도의 여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빠른 걸음으로 4번 창구로 갔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급해서요. 10시 15분까지 회사 가야 하거든요. 빨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 지점장이 달려갔습니다. 아, 네. 저희가 빨리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어요. 강지은 대리. 네, 지점장님. 지금 손님은 박 대리한테 넘기고 너는 회장님 모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은을 쳐다봤어요. 태준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순간이군. 지은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봤습니다. 다시 할아버지를 봤죠. 할아버지는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가씨, 내가 느려서 미안하네. 침묵. 3초.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박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회장님도 소중하지만 지금 제 앞에 계신 할아버지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로비가 숨죽였어요. 박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칙? 원칙이 7,500억보다 중요해? 네, 중요합니다. 지은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가리켰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먼저 오신 분이 먼저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박 지점장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할 말을 잃은 거였죠. 바로 그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은 3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잘하셨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객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원칙입니다.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할아버지 업무 마저 보세요.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로 돌아갔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박 지점장도 얼빠진 표정이었죠. 할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날 지켜줘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15분 후, 할아버지 업무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고마워.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이제 태준의 차례였습니다. 박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됐습니다. 오히려 좋은 모습을 봤어요. 네. 저 직원 강지은 대리. 훌륭한 직원이더군요. 박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태주는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지은이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게 웃으며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합격이야, 강지은 씨. 당신은 진짜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2025년 3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태주는 VIP룸에서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성수 지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태주는 짧게 인사하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지은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오후 5시, 은행 업무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성수 지점장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을 보던 박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화면에는 오늘 오전 처리한 한태준 회장의 계좌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수수료 누락 3천만 원. 안 돼. 안 돼. 박 지점장은 급히 처리 내역을 확인했어요. 최종 승인자 박성수. 자기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어. VIP 고객이라 긴장한 나머지 확인을 제대로 안 한 거였죠. 박 지점장은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본사에 보고되면 끝이야. 7,500억 고객 업무에서 실수했다고? 바로 좌천이야. 식은땀이 흘렀어요. 누군가에게 떠넘겨야 해. 그래, 담당 직원. 강지은. 오후 5시 30분. 강지은 대리, 이리 와봐. 박 지점장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네, 지점장님. 지은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하나둘 고개를 들었죠. 이게 뭐야? 박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오전에 처리한 VIP 계좌 서류였습니다. 수수료 누락이 있었어. 3천만 원.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처리한 게 아니라 내가 중간 확인했잖아. 박 지점장이 소리쳤습니다. 로비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지점장님, 중간 확인은 제가 했지만 최종 승인은 지점장님 권한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은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승인자란에 박성수라고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박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하지만 시끄러. 당장 한태준 회장님께 전화해서 사과해.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점장님, 이건 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내 실수라는 거야?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닥쳐. 박 지점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당장 전화 안 해? 아니면 그만둘 거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 지점장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어요. 여보세요. 대한은행 강남센터점 강지은 대리입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처리해드린 계좌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수수료 부분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은행 측 실수로 3천만 원이. 지은은 은행 측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실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끊어졌어요. 지은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박 지점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내일 바로 환급 처리해. 또 실수하면 가만 안 둬. 네. 지은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화장실로 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울했습니다.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데 왜 자기 잘못을 떠넘기는 걸까? 왜 약한 사람에게만 화풀이를 하는 걸까? 한참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중구 한빛타워 63층. 태주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차윤호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지은 대리한테서 전화 왔네. 네. 수수료 누락이 있었다고. 사과한다고. 차윤호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강지은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울었어. 분명히 울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점장이 떠넘긴 거군요. 그렇겠지. 태준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몇 번의 클릭. 은행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VIP 고객에게는 실시간 처리 내역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오늘 업무 내역이 떠올랐어요. 최종 승인자 박성수. 승인 시간 10시 47분.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박성수.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 대한은행 강남센터점으로 가네. 회장님께서 직접요? 응. 내가 직접 간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지은 씨. 태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지키겠어. 45년 전 수희 씨는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다르다. 다음 날 2025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9시 강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잠을 못 잤거든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동료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은은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늘 환급 처리해야 해. 3천만 원. 자기 잘못도 아닌 일을. 오전 9시 50분. 은행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한태준이 내렸습니다. 이번엔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이었어요. 네이비 정장, 은색 넥타이, 빛나는 구두. 하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죠.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차윤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간다. 태준은 은행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순간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일손을 멈췄죠. 3번 창구의 지은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태주는 지은의 눈을 봤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눈, 억지로 지은 미소, 감춰진 상처. 태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박성수 지점장 계십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안내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점장실로 안내하시오. 네, 이쪽입니다. 지점장실. 박성수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내 직원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지점장님, 한태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회장님이요? 지금? 네. 지금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박성수는 황급히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재킷을 입었어요. 머리를 매만졌죠. 들어오시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들어섰어요. 뒤따라 차윤호 비서도 들어왔죠.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박성수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건 일로 왔습니다.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누구 실수입니까? 태준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성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담당 직원 이름이 뭡니까? 강지은 대리입니다. 그 직원 실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몇 번의 터치. 화면을 박성수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화면에는 시스템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처리 시간 10시 47분. 최종 승인자 박성수. 승인 코드 PS-20250326-001. 박성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최종 승인은 지점장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지만 시스템 로그에 당신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강지은 대리가 사과 전화를 했습니까? 그게 대답하십시오. 침묵. 박성수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태주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으면서 직원에게 떠넘긴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닙니다. 태주는 문을 향해 걸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죠. 밖으로 나가십시오. 네. 로비로. 지금 오전 10시 15분. 은행 로비. 직원들과 손님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점장실 문이 열렸어요. 박성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뒤따라 한태준이 나왔죠.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태준이 로비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박성수를 봤어요. 말하십시오. 모두가 듣게. 박성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수수료 누락건 누구 실수입니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업무를 멈췄어요. 지은도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지? 박성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실수입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크게, 모두가 듣게.
태준이 말했습니다. 박성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박성수 지점장인 제가 최종 승인을 잘못했습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런데 왜 강지은 대리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제가 대답하십시오. 제 잘못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박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3번 창구를 가리켰어요. 강지은 대리 앞으로 가십시오. 네. 가서 사과하십시오. 제대로. 박성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지은의 창구 앞에 섰어요.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성수는 깊게 정확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지은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제 실수를 당신에게 떠넘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진 거였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고객님께만 불편이 없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박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태준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은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저분이 왜 저를? 태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섰어요. 2025년 3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 라 매종 레스토랑 2층 프라이빗 룸.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태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68살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게. 태주는 돌아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왔어요.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죠. 그 뒤로 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긴장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 소개합니다. 제 약혼자 강지은입니다. 민준이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은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지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지은은 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 눈빛,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어서 오세요, 지은 씨. 앉으시죠. 지은은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우시네. 민준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상냥할 줄은 몰랐거든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 씨, 은행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지점장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은행에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직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지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큰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요? 네. VIP 전담 대리로 발령받았어요. 승진도 추천해 주신다고. 지은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태주는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본사에 직접 요청했으니까. 박성수는 다른 지점으로 좌천됐고 새 지점장은 태준이 직접 추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은은 모르는 일이었죠. 지은 씨, 태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지난번에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도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보육원 출신이라고 배경이 없다고. 그런 말했었죠.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태준은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사진을 봤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남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남자는 23 정도. 청바지에 흰 티셔츠. 순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진 미소.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 이분은 정수희. 제 첫사랑입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0년 여름이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23이었어요. 건설회사 회장 아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명동거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수희. 21살. 보육원에서 자란 여자였어요. 부모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밝게 웃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는 수희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할아버지는 반대했죠. 보육원 출신은 안 된다고.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8월 17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희 씨가 떠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100만 원. 헤어지면 주겠다고. 수희 씨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태준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태준 씨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겁했어요. 아버지한테 대들 용기가 없었죠. 수희 씨를 지킬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후 나는 수희 씨를 찾으려 했어요. 10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희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태주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10년을 버텼습니다. 민준 씨를 낳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째 혼자입니다. 태주는 다시 지은을 봤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했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태주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를 보니까 수희 씨가 보였어요. 지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밝게 웃는 모습, 사람을 도울 때 주저하지 않는 모습,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확인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카드였습니다. 안심카드 하이픈 키오스크 사용법. 지은이 직접 만든 바로 그 카드였어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 맞죠? 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은 다음 것을 꺼냈습니다. 명함. 뒷면에 강지은이라고 적힌 바로 그 명함이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돕는 게 진짜 친절입니다. 태준이 명함 뒷면을 읽었어요. 지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분이 혹시 내 나였습니다. 태준이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3번 낡은 파카를 입고 변장해서 은행에 갔었어요. 아, 지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도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는 통장 개설, 두 번째는 키오스크, 세 번째는 입금. 태준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VIP로 갔었죠. 지은은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보다 VIP가 더 중요하다고 했던 지점장. 하지만 자신은 원칙을 지켰었죠. 모든 고객이 똑같이 소중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지은 씨, 4번 모두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화난 지점장 앞에서도, 7,500억 원 VIP 앞에서도 당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은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수수료 누락 사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전화로 사과할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지은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억울했던 그 순간을. 그런데도 끝까지 거짓말 안 했어요. 제 실수라고 안 하고 은행 측 실수라고 했죠. 태준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태준을 올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배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당신 자체가 배경이에요. 당신의 선함이, 정직함이, 따뜻함이 배경입니다. 제발.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은은 황급히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이요. 아버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요.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나도 딸이 생겨서 기뻐요.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포옹했어요. 올해 길게 6개월 후 2025년 9월 21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 한민준과 강지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전통 혼례였습니다. 민준이 파란색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나타났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연분홍색 치마 저고리, 머리에는 작은 꽃 장식.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지은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넌 우리 딸이야. 태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보육원 아이들도 박수를 쳤죠. 민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태준은 지은의 손을 민준의 손에 포개 주었습니다. 잘 부탁한다, 민준 씨.
네, 아버지. 지은 씨. 태준이 지은을 받습니다. 행복해라. 넌 자격이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전통 혼례가 진행됐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서로에게 절을 했어요. 큰 절이었죠. 그리고 함께 술잔을 나눴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주례가 선언했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한옥마당을 가득 채웠죠. 민준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도 민준을 꼭 안았어요. 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5년 전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 아들이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것.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김순자 원장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 나눠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김 원장이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정수혜 씨라고 아십니까? 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45년 전 저희 보육원 출신이셨어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혜 씨를 아십니까? 네. 1985년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어요. 네. 대학을 졸업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학과를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저희 보육원에서 20년 동안 일하셨죠. 20년.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봤어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아이들 숙제도 봐주시고. 김 원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2005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췌장암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지만 10년을 버티셨어요. 기적이었죠. 그럼 지금은 2015년 5월 3일 돌아가셨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다 기부하셨어요. 3억 원. 평생 모으신 돈이었죠. 장학금을 만드셨어요. 이름은 따뜻한 사람 되기 장학금. 김 원장이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이가 그 첫 번째 수혜자였어요. 태준은 지은을 받습니다. 지은은 민준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이것도 드릴게요. 김 원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수희 언니가 남기신 편지예요. 20년 전에 맡기셨죠. 한태준이라는 사람이 오면 꼭 전해달라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준은 혼자 서재에 앉아 수희의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는 이미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태준 씨,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만약 태준 씨 아들이나 딸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배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줘요. 가문을 보지 말고 마음을 봐줘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해요, 태준 씨. 4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당신의 수희. 태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혜 씨,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말대로 했어요.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태준 씨. 1년 후, 2026년 9월 21일, 결혼 1주년. 태준은 해맑은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민준과 지은이 함께였습니다. 지은의 배는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죠. 원장님, 오늘은 특별한 일로 왔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억 원 기부하려고 합니다. 수희 씨 이름으로요.
정수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년 100명의 보육원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김 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수희 씨가 지은 씨를 키워줘서요. 지은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이 아기 이름 지었어요. 응? 뭔데? 여자아이면 수희예요. 정수의 선배님 이름으로요.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구나. 세 사람은 보육원 마당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희 씨 봤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오늘로 민준 씨와 지은 씨 결혼 1년이 됐다. 1년 전 오늘 나는 깨달았다. 돈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고, 가진 게 없어도 따뜻할 수 있고, 배경이 없어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45년 동안 나는 틀린 삶을 살았다. 하지만 수희 씨가 가르쳐 줬다.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고. 이제 나는 행복하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진짜 행복은 지금 시작됐다. 수희 씨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영원히. 태준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태준을 보고 있었죠.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요, 수희 씨. 그날 밤 태준은 4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꿈만 꿨습니다. 수희가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잘했어요, 태준 씨. 이제 행복하세요.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온 남자. 2조 원을 벌었지만 행복하지 못했던 남자. 하지만 낡은 파카 한 벌로 세상의 진실을 본 남자.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남자의 이야기.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것을. 45년이 걸렸지만 사랑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수희에서 강지은으로.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에게로. 마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지, 겉모습만 보고 본질을 놓치지 않았는지. 한태준 회장은 68살에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따뜻함을 나누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씨앗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따뜻하세요. 감사합니다.